안녕하세요. 택시TV 신장환입니다. 오늘은 택시업계를 조금 비판을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예전에 벌어졌던 카풀 사태, 또 지금 현재 한참 전쟁 중인 타다 사태, 이 두 가지 문제를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보면 택시업계는 참 대응을 엉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예전에 나왔던 카풀도 그렇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타다도 그렇고 업체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논조입니다. 첫 번째 논조는 승객이 몰리는 현상, 그러니까 승차난을 해결하겠다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유경제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승차난이 벌어지면서 공유경제로 인해서 그 승차난을 해결하겠다. 이게 핵심적인 그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택시업계 측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느냐 하면 무조건 막아달라. 법에서 막아달라. 또는 정부에서 막아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러면 그 정부에서 막는다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 대책으로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감차 조건입니다. 감차 조건이라는 것은 개인 택시를 연금제로 하겠다. 또는 얼마 정도로 보상을 하겠다. 결국은 감차라는 이야기입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카풀이나 타다 측에서 승차난을 이유로 공유경제를 들고 나오면서 새로운 승차 시스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게 자가용이 됐든 렌트카가 됐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전제 논리는 이겁니다. 승차난이 벌어진다. 고로 택시가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경제로 남는 승객의 불편함을 렌트나 자가용으로 해결하겠다. 이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또 진원지는 서울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라는 얘기는 저는 서울시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상의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울에 있는 택시들은 개인 택시들은 3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또 월화 일하고 수요일 날 쉬고 목, 금 쉬는 차 있고 또 토요일 날 일하고 어쨌든 부제로 쪼개놨습니다. 또 밤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하는 택시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다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현재 특별하게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풀어주지 않는 이상 100%의 가동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인위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요일날 11시부터 4시까지는 가능하게끔 풀어놨습니다만 그건 일부 단기간만 풀어놓은 입장입니다. 자, 보십시오. 타다나 카풀이 특정 시간대의 승차난 또 그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유경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승차난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들여다보면 택시의 대수에 대한 문제가 대수가 딸려서 생기는 현상들이 아닙니다. 그 택시를 분배를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배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배분을 먼저 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택시업계의 입장은 그렇다면 우리의 부재를 먼저 좀 풀어줘라. 그래서 우리가 배분을 하겠다. 그리고도 승차난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 택시를 못 잡는 현상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 논의하자.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자기 손발은 묶어놓고 남이 와서 때리니까 쟤를 막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내 손발을 풀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손발을 풀어놓고 내가 상대방과 맞서 싸워서 상대방이 들어올 틈을 만들어 주질 말아야 되는 게 우선이겠습니까? 아니면 들어와 있는 걸 빼내달라고 하는 게 우선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택시 업계에서는 남이 내 땅 침범했으니까 물리쳐줘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택시 업계에서 자정 노력을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으신 건가요? 또는 내 규제를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인 핵심적인 규제를 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단 한 번도 없다고 봅니다. 풀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 있어요. 타다 문제도 택시가 타다보다 저렴합니다. 약간의 자정 능력만 하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붙으면 타다를 못 이길 이유가 없습니다. 타다가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싸고 편한 택시를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비싼 렌트카를 이용할 것이냐 소비자들 선택인 자명합니다. 누가 렌트카를 이용하겠습니까? 택시 이용하지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불친절하다. 또는 이 불친절전도 우리 지금 택시 하시는 분들이 제가 어저께 웨이고에 가서도 좀 느꼈었는데 택시는 불친절하다를 머릿속에 받고 계셔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친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친절과 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친절은 혹시 승객에게 반말을 하거나 또는 뭐 욕설을 하거나 아니면 난폭 운전을 하거나 뭐 이런 정도의 불친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승객이 느끼는 진짜 불친절은 뭐라고 느끼느냐 하면 내가 택시를 타고자 할 때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비 오는 날 저녁에 또는 토요일 날 저녁에 새벽에 내가 택시를 타고자 하는데 강남 지역에서 홍대 지역에서 이태원 지역에서 택시를 못 타기 때문에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일단 타면 불친절하다는 내용은 많이 희석이 돼요. 그런데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은 불친절하다 그러면 택시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생각을 해요. 웨이고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먼저 서비스 지수를 좀 올려야 되기 때문에 대수에 대한 개념이 조금 후순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웨이고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승객들이 느끼는 불친절은요. 택시를 못 탄다는 거예요. 자기가 타고 싶을 때. 네이버에 댓글 다시는 분들은 택시를 타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잘 안 달아요. 탔는데 자기가 필요했을 때 탔거든요. 그런데 네이버에 댓글 다시는 분들은 대부분들은 택시를 못 타거나 안 타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택시를 타고 싶은데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20분간 30분간 기다려서 다른 택시를 타면 그 택시는 아무리 친절해도 불친절합니다. 결국은 공급자가 수요를 먼저 맞춰주고 난 뒤에 자정 능력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우리 택시들은 그 수요를 맞춰줄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수요를 맞춰주는 거는요. 개인 택시를 풀면 해결이 됩니다. 17,000대가 놀고 있지 않습니까? 17,000대가 공급이 되는데 어떻게 승천환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문제를 안 풉니다. 못 푸는 게 아니에요. 안 풀어요. 왜? 내부 간의 갈등이 무섭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다가만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또 이재용 씨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유경제라면서요. 승찬환이라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타다가 필요한 거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또는 카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고요. 공유경제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랬죠. 공유경제는 승객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른 대체 수단으로 흡수하자는 이야기죠. 그런데 대책 내놓은 게 뭐세요? 이재용 씨 페이스북에 쓰셨죠?
뭐라고 쓰셨습니까? 정부에서 감차기금 조성해서 매입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택시 숫자를 줄이겠다는 얘기죠. 승객은 넘쳐나는데 택시를 숫자를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해결됩니까? 문제 해결 안 되죠. 논리가 안 맞아요. 이런 논리적인 얘기들은 택시업계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논리를 해결하는 방법은 부재거든요. 근데 부재는 자기네들이 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서울시가 제일 잘 알 거고요. 서울시 제일 잘하는 건 택시업계, 개인 택시업, 서울 개인 택시업이 제일 잘합니다. 왜냐하면 규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규제를 하는 서울시가 제일 잘할 겁니다. 정부는 모를 수 있어요. 국토부는 또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직접 당사자는 아니니까. 부재를 가지고 규제하는 관청은 서울시니까. 그 이야기를 맨날 국토부에다 얘기하면 뭐합니까? 민주당이 이야기하면 뭐하느냐고요.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 주무관청이 아니거든요. 주무관청은 서울시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타다나 카풀은 승객이 넘쳐나는 시간대를 택시가 감당을 못하니까 공유경제로 그걸 이동 서비스를 하겠다는 얘기고, 택시는 3부제로 묶여있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제일 확실합니까? 부재를 풀어야죠. 부재를 풀어달라고 그래야죠. 왜 안 풀어달라고 그러나요? 공유경제라면서요. 승차난이라면서요. 그런데 카풀이고 타다고 개인 택시에 대한 해결 방법은 전부 다 감차입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으십니까? 이 앞뒤 안 맞는 행동을요, 서울 개인 택시 조합도 하고 앉았고, 서울 개인 택시 조합도 마찬가지예요. 감차해달라 그러잖아요. 돈 들여서 사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올 시공하고 그런 거 봤잖아요. 감차하겠다고. 합의서에 4개 단체 합의해서 꽝꽝 도장 찍지 않습니까? 연금제로 감차시키겠다고. 타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감차해야 된다고. 그럼 타다나 카풀 쪽에 물어보겠습니다. 개인택시 감차시키면 승차는 해결됩니까? 공급을 줄이자는데? 어떻게 해결이 돼요, 그게? 전부 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택시 조합은 장사는 안 된다 그러고, 다른 대체업체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 자기 선발을 풀 생각을 해야죠. 그걸 풀어놓고, 그리고 싸우면서 내 거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좀 목소리가 좀 흥분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들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본인 선발은 다 묶어놓고 남한테 물리쳐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들어오는 놈들은 승차난이 벌어지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그러놓고 그거의 해결책으로는 감차하라고 그러고, 택시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성적인 판단들을 좀 하시고, 말과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건 타다나 카풀 쪽에도 바라는 부분들이고, 서울개인택시조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가 서로 허공에다가 헛발질하고 앉았습니다. 서로 허공에다가. 바보들의 행진도 아니고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님 서울대 나오셨다면서요. 또는 카풀이나 아니면 타다 업체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좋은 대학 나오시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승차난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체 공유수단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개인택시 감차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내 선발은 묶여있는데 남은 건 들어오는 건 남한테 털어달라. 해결해달라. 그것도 말이 됩니까? 우리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싸움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